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과거에 취준생들이 한창 쓰던 얘기인데요. 스토리가 있는 투자 이야기.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를 조금 압축해 보려고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화면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악재에 버티는 시장, 대형주의 시간은 돌아오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악재에 조금 둔감해지는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최근에? 선반영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게 2월장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악재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장이 있거든요. 이제 2월장이랑 이제 3월 이렇게 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가 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엄청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덜 빠지고 지금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이상 좀 약간 좀 그러긴 하지만 둔감해진 이런 더 확전이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와도 이 시장에서는 약간 둔감해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마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지금 뉴스피드에 나오는 뉴스플로에 나오는 이런 뉴스보다 시장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그냥 아무런 뉴스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주가가 더 좋아지는 그렇게 된다 하면은 역시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이 종목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는 선반영 됐기 때문에 또 어느덧 또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실적 관련된 그 회사들이라든지 아니 또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2분기랑 하반기가 좀 좋은 그림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지금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제 좀 약간 이제 역시 이제 전체적인 시장보다도 개별적인 종목 어떤 개별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시각을 좁혀서 전략적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의 일정 부분의 상승 흐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코스닥이 먼저 좀 돌렸고 상당히 중소형주나 개별 종목장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대형주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겁니다.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사실 삼성전자가 못 가기 때문 아닙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이 시총 상단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개별 섹터와 개별 장세가 올 거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삼성전자 약세죠. 삼성전자가 강하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 때문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기관과 외국인도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섹터, 개별 종목들, 특히 이제 기판주들 굉장히 강하고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근저는 삼성전자의 약세죠. 근데 1분기 삼성전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1분기 뭐 예상치도 나오긴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가를 땡겨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이 아니라 기대치와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슈가 굉장히 좀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GOS 관련된 이런 이슈. 그냥 사실은 이게 그냥 요 지금 하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삼성전자의 어떤 그 프리미엄 라인은 우리가 아이폰의 프리미엄 라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으로 이 세로축이 이제 스마트폰의 성능이고요. 가로축이 이제 전력량 사용량인데 올라가서 왼쪽, 그러니까 상단 왼쪽에 붙어 있을수록 성능도 좋고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13과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엑시노스를 쓴 삼성전자 지금 프리미엄 모델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삼성전자의 이번에 GOS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IM 부분의 사업부의 어떤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제품 스펙에 관해서는 그래도 아이폰과 견줄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번에 GOS 때문에 굉장히 실망이 컸죠.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갤럭시 판매가 아직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저는 좀 판매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처럼 이제 스마트폰 프리미엄 라인은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 모든 그 성능을 다 쓰진 않거든요. 스마트폰에 프리미엄 라인 쓰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그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아마 이제 게임이라든지 좀 약간 뭐 동영상 같은 거 시청 많이 하신 분들은 확실히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GOS 사태를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3000cc급의 자동차, 중대형차를 샀는데 성능이 지금 2000cc 정도의 성능뿐이 안 나오는 것이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애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근에 LG 이노텍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게 아시겠지만 LG 이노텍 애플향으로 어떤 주요 그렇죠. 밴더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는 삼성전자 지금 IM 사업부의 좀 어떤 성장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하나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파운드리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메모리 부분을 세계 1위 잡아가면서 파운드리 비메모리 부분을 TSMC를 잡겠다고 작년부터 공언을 한 네. 건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엑시노스 지금 수율이 지금 뭐 30%가 안 나와서 지금 생산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퀄컴도 지금 스냅드래곤 지금 양산으로 가고 있지만 이건 나 AP의 이제 이름 모델명 이름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한 3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4나노로 가면은 수율이 30%.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60개에서 70개가 불량, 나머지 30개를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잘 나오지만은 수율이 60에서 65%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퀄컴 같은 이런 칩셋 업체에서도 차기 이제 모델은 TSMC에 맡기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지금 어떤 이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타도 TSMC의 어떤 이런 그림이 지금 못 가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미디어텍이라는 또 그 반도체 회사가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두 축인 IM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이 지금 시장의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만을 가지고 주가를 땡겨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비선호 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 하면은 메모리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요.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할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다. 하이닉스는 그냥 완전 반도체로 그냥 모든 업 자체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를만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분명히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성장에 대한 양 날개축이 지금 약간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IT 쪽 얘기했으니까요. LG전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LG 이노텍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주가는 꽤 돌아오던데, LG전자를 좀 포커스를 맞추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고요. 결국은 이제 전장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인데 여러 사업이 전장 쪽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LG전자는. 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LG전자의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LG전자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는 실적을 보여줘야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LG전자가 최근 수년 동안 그 체질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모바일 사업 부분 정리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세이브 되는 돈만 연간 1조. 그리고 작년만 해도 한 13개 사업부를 뭐 M&A 시키거나 아니면 합병을 시켜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지금 이런 사업을 정리를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는 LG전자의 전장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는 뭐 예상으로는 그 흑자 전환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좀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LG화학이 과거에 2차 전지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해서 계속 이연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LG 전장 부분이, LG전자의 전장 부분이 뭐 애플카는 뭐 그냥 과외로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전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흑자 전환은 되는 순간부터 LG전자는 리레이팅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이 우리가 이 어떤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빠르게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어떤 이 수면 밑으로는 그런 어떤 체질 개선 하에서 적자 부분 지금 다 떼어내고 있고 전장 부분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과거에 LG화학이 셀업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흑자 전환 시기부터 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올해 그 예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잘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보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IT 쪽은 뭐 흐름들이 괜찮다. 그다음에 오늘 저도 주제를 소개하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대형주의 시간이 돌아올까? 그런데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뽑은 타이틀이네요. 그러니까 대형주라는 보다는 어쨌든 이
개별 종목으로 종목 장세로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은 대형주가 같이 오르는 구간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그렇겠죠? 대표적인 네. 그 삼성전자가 좀 상반기는 좀 썩 모멘텀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해가 개별 종목 장세 그러면 중소형주 장세 이게 좀 비슷하게 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개별 종목이라고 다 중소형주는 아닌데 어쨌든 업황보다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사님이 준비해 주신 히든밸류 종목 저희가 좀 오늘 공부할 주목할 기업은 어딘가요? 디어유라는 종목입니다. 디어유. 예. 네. 아마 이제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엔터주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겠고요. 근데 이제 디어유의 대주주 구성을 보시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 SM이 이제 한 33% 정도 지분을 들고 있고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한 20% 정도 지분을 들고 있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는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블 플랫폼,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앱을 다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과 소통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어유의 버블 플랫폼은 흔히들 좀 비교하시는 분들은 하이브의 그 위버스 플랫폼과 좀 약간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이 버블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제 소속된 이런 아티스트들과 채팅을 하는 거죠. 채팅도 네. 하고 네. 채팅이 주 목적이긴 한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좋은 게 이렇게 뭔가 좀 팬과 같이 내가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날렸을 때 진짜 내가 나의 팬인 이 아티스트가 이게 답장을 달아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이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원래는 SM에서 먼저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JYP도 나중에 이제 지분을 같이 이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했을 때는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로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SM보다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나왔었고요. 예. 지금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전방 부분인 지금 SM과 JYP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상향을 해가지고 지금 신고가가 흘러가고 있고,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콘서트도 진행됨에 따라서 이 디어유에 들어오는 어떤 이제 유저층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올해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한 120만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전체 사용 인구의 한 70%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해외 지금 팬층들로 돼 있고 올해 한 200만 명 정도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SM과 JYP의 그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관심 있는 어떤 팬들이 이 디어유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올해 하반기 내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작년에 사실 이런 플랫폼 업체는 실적이 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좀 약간 시간 좀 걸리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30억 정도를 지금 실적을 냈고요. 올해는 보수적으로는 250억. 좀 적극 좀 하반기까지 좋은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은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까지 보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아마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오버행 이슈들 좀 걱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아직 상장한 지 6개월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1개월, 3개월 낙업 물량은 뭐 어느 정도 다 이제 소진된 것 같고 6개월은 아직 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메이드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메타버스의 어떤 향후에는 아마 이제 디어유를 통해서 SM과 JYP의 어떤 메타버스라든지 소속된 아티스트를 이용한 NFT도 이 디어유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는 지금 실적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 구간이면은 조정도 잘 받고 상당히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하반기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디어유. 이제 상장할 때 사실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후에 많이 밀렸는데요. 여러 그 모멘텀이나 전방 엔터 업체들의 움직임 주가 레벨을 볼 때 저는 젊은 분들한테 방송국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봅니다. 그거 가입해 왜 얼마 들어? 뭐 그러면 한 사람 하면 뭐 6천 원인가 8천 원 2명 하면 또 할인해주고 막 이런데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통한 소확행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막 물어봅니다. 일부러. 디어유 보겠고요. 지난번에 바디텍 매들 말씀하셨는데 어제 주가가 급등해서요. 잠깐
주가 뭐 코멘트 좀 리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이텍메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거는요. 엔데믹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진단키트 회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타액 진단키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수출 허가를 위한 식약처 임상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아마 이제 수출 허가는 아마 4월 중순 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5월에 이제 타액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받고 이제 상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진단키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중앙체 관련된 그런 언급을 해서 미코바이로메드가 좀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팩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중앙체를 써서 항체 양성률을 검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팩트 체크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체 진단키트를 국내에 허가받은 업체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바디텍메드는 지금 현재 중앙체 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지금 허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방역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은 중앙체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허가도 나온다고 하면은 엔데믹 이후에 바디텍메드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무튼 지금 4월에서 5월이 굉장히 큰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좀 주의 있게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